문제 21번.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열의 일당량은 427kg/kcal이다. 열의 일당량은 J이고 427kg/kcal 맞습니다. 2. 1kcal는 약 4.2kJ이다. 맞습니다. 저는 4.19kJ로 계산을 합니다. 3. 1kWh는 760kcal이다. 제가 바로 기억하고 있어서 그러네요. 860이죠. 860kcal. 그래서 3번이 틀리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도시는 5 곱하기 F-32 퍼 9, 9분의 5이다. 이 식은 맞고요. 1번을 먼저 설명을 하나 드리면 우리는 열과 일은 열이 1kcal일 때 일은 427kgm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J, 즉 열의 일당량이라고 하면 우리는 단위를 열의 일당량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427 나누기 1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가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없애고 427 열의 일당량 A는 1의 열당량 이렇게 읽습니다. 항상 아래부터 읽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427분의 1 그래서 1의 열당량이라고 합니다. 열과 1은 427대 1로 변환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 정리해드리면 이 공식을 외워서 풀 수도 있지만 저는 도 C는 F는 항상 32 값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도 C는 100대 F는 180 등분한 거죠. 이렇게 정리해서 내항 곱하기 외항을 곱합니다. 그러면 C 곱하기 180 이퀄 F-32 곱하기 100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 180을 약분을 해서 9로 나타내고 5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뭐 정리해서 계산해도 되고 이것처럼 4번처럼 계산해서 정리해도 되고 저처럼 180, 100으로 그냥 정리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 공식을 C로 정리하면 C는 즉 180분의 100 곱하기 F-32 이렇게 정리해서 9분의 5 요 값이 9 요 값이 5 이렇게 계산된 식으로 4번이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수식을 이렇게 세워서 정리를 하니까 잘 외워지고 쉽게 풀 수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답 포인트 1kW는 860kcal/h입니다. 그래서 hour를 이쪽으로 보내는 1kWh는 860kcal 시간의 개념이 써져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정답 3번 1kW는 860kcal/h다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22번 냉동기
윤활유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압축기에 들어가는 것이 윤활유이고 윤활 성분이 가장 중요하죠. 윤활유는 기본적으로 윤활을 하는 것이 기계를 원활하게 돌려주는 내용이고 냉각 하는 방식이고 방청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윤활유의 구비 조건이 됩니다. 1. 저온에서 응고하지 않고 왁스 성분을 석출하지 않을 것. 네. 저온에서도 응고하지 말고 왁스도 배출하는 게 하지 않아야 좋습니다. 2번. 인화점이 낮고 고온에서 열하지 않을 것. 인화점은 불이 붙는 성질이기 때문에 압축기 온도 올라갔을 때 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화점이 높고 고온에서 열하지 않을 것. 그래서 일단 2번이 정답일 것 같고요. 3번. 냉매에 의하여 윤활유가 용해되지 않을 것. 냉매에서 윤활유가 용해되면 여기 5번째 오일 포밍 현상이 일어납니다. 거품이 일어나는 현상 포밍, 오일 포밍. 그래서 맞는 답이고 4번. 전기 절연도가 클 것.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성격을 절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폐식 압축기, 특히 밀폐식 압축기 소형일 때 전기 절연도가 낮으면 냉장고나 에어컨에 우리가 감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절연도가 큰 윤활유가 좋은 것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정답 포인트는 냉동기 윤활유는 인화점이 높아야 화재 위험성이 적다. 정답 2번. 인화점은 높아야 된다가 되겠습니다. 문제 23번. 아래 그림과 같은 암모니아 냉동기의 이론 성적 계수와 실제 성적 계수는 얼마인가? 단, 팽창 밸브 직전의 액 온도는 32도이고 흡입가스는 건포화 전기이며 압축 효율은 0.85. 압축 효율은 NC라고 썼고요. 기계율은 0.91. 기계율은 리타 M이라고 씁니다. 선도를 살펴봤더니 요것이 냉동 효과이죠. 395.5 빼기 135 하면 260, QE는 200, 수계산으로 260, 요게 AW니까 462 빼기 395.5 300 462 빼기 395.5는 66.5 66.5가 됩니다. 자, 이때 성적계수 이론 성적계수는 66.5분의 260 나누기 66.5는 3.9, 약 3.9가 나오네요. 9가 나오고, 두 번째, 실제 성적계수. 여기서는 압축효율과 기계효율만 줬으니까, 통상적으로 여기에 압축효율, 기계효율을 넣으면 되는데, 아니죠. 곱하기 해주는 거죠. 이 이론 성적 계수의 압축 효율과 기계 효율을 나눠주는 거니까 정리해주면
3.9 곱하기 0.85 곱하기 0.91 이렇게 다 곱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곱해서 계산했더니 약 3.0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론적인 성적계수 3.9, 3.9 2개, 실제 성적계수 3.0, 3.0 그러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 이론적인 성적계수는 A들의 QE, COP라고도 쓰죠. 462점, 392 빼기 395.5 AW 395.5 빼기 135.5 이거는 표에서 냉동 효과, 그래서 3.91 정도 나와서 3.9. 실제 성적 계수는 이론 성적 계수의 압축 효율과 기계 효율을 곱하면 약 3이 나오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4번. 냉동 사이클에서 응축기의 냉매액 압력이 감소하면 증발 온도는 어떻게 되는가? 이 상태는 우리가 pH 차트를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pH 차트를 그리면 포화액선, 인계점, 금포화 전기선, 응축압력, 고압, 정발압력, 저압 두 개의 등압 변화와 두 개의 단열 변화로 일어나는데, 압축기 흡입 상태는 금포화 전기 상태로 등 엔트로피 변화를 하고, 응축에서 관행각도 5도를 주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표준 냉동 사이클이면 증발 온도가 마이너스 15도씨이고 응축 온도는 30도씨, 관행각도는 5도씨가 됩니다. 이때 증발 응축 압력이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응축 압력이 내려가면 팽창되는 압력도 내려갈 것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압력만큼 이렇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요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증발 압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응축수나 응축 공기의 온도가 떨어졌을 때 똑같이 있다라면 냉동 효과가 증대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냉동 효과가 커지죠. 그러나 응축 온도가 내려가면 증발 온도도 내려간다 라고 정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1번 감소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를 보면 응축기 냉매 압력이 감소하면 증발 온도도 감소한다. 정답 1번입니다. 문제 25번. 축열 시스템의 종류가 아닌 것은 가스, 수축, 빙축, 잠열 중에서 정답은 가스 축열이 되겠습니다. 축열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면, 축열은 현열 축열과 잠열 축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잠열 축열은 빙축열 방식과
추결 방식으로 잠열 추결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열은 수축, 즉 물로 추결하는 방식과, 잠열은 빙축열은 얼음으로 추결하는 방식이 있고, 잠열 추결은 상변화를 이루는 방식이 있고, 여기에 화학적 추결이 있습니다. 이거는 화학 반응을 이용한 추결 방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 수축조, 빙축조, 잠열축조, 화학 반응은 별도의 개념이고요. 이 빙축은 재빙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베스트라고 하면 우리가 슬러시 개념으로 추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를 추결하는 방식을 별도로 구조체, 즉 추결조를 만들어서 하는 방식과 땅 속에 넣어서 토양에 추결하는 방식, 이렇게도 나눌 수 있습니다. 정답 포인트. 추결 시스템의 종류는 빙축, 수축, 잠열, 아까 화학 추결 4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가스 추결은 추결 시스템의 종류가 아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6번. 항공기 재료의 내한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냉동장치를 설치하려고 한다. 가장 적합한 냉동기는? 항공기는 극저온에서도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한 성능을 만들 때, 이 체인버를 만들 때는 왕복식 냉동기로, 2단 압축기나 2원 냉동기로 설치해야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항공기 내한 성능은 왕복식 냉동기로 실험장치를 만든다. 정답 포인트. 내한 성능 시험을 위해 초저온을 유지해야 하므로 왕복식 압축기를 사용해서 항공기 내한 장치를 만듭니다. 정답 1번 왕복동식 냉동기가 되겠습니다. 문제 27번. 몰리 에러 선도상에서 압력이 증대함에 따라 포화 액선과 건조 포화 전기선이 만나는 일치점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건포화 전기선과 포화 액선이 만나면 우리는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압력을 임계압력이라고도 하고요. pH 차트, 몰리에르 차트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몰리에르 차트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관행 액구역, 포화 액선, 임계점, 금포화 전기선, 그 다음에 습전기구역, 과열 전기구역이 됩니다. 여기에 표준 냉동 사이클을 그리면 정발압력, 저압과 고압 두 개의 등압 변화와 두 개의
단열 변화 두 개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단열 변화, 즉 압축기 흡수는 금포화 전기 상태에서 단열 압축 등 엔트로피 변화를 하고요. 응축을 시작해서 포화 액점에서 끝이 납니다. 이때 냉동 효과를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과냉각을 합니다. 몇 도? 과냉각도는 5도씨, 그리고 단열 변화 등 엔탈피 변화로 팽창을 하고 증발기로 증발합니다. 이때 점은 포화 X선과 금포화 전기가 만나는 점을 포화 인계점, 요 위로 계속 올라가는 선을 인계선. 인계점은 잡열이 없이 바로 액에서 가스로 변하는 압력, 일정 압력 이상에서 일정 압력 이상이 되면 어떤 압력은 이제 잡열 없이 액에서 바로 가스로 변하는 선을, 점을 임계점, 그 위로 있는 선을 임계선이라고 합니다. 이때 증발 온도는 마이너스 15도씨, 응축 온도는 30도씨, 과냉각도 5도씨, 압축기 흡입 상태, 금포화 전기 상태, 이것이 표준 냉동 사이클이고, 항상 몰래선도 pH 차트는 기억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를 살펴보면 임계점은 포화 X선과 금포화 전기선이 만나는 점으로 정발 잡열이 0이 되는 점입니다. 정답은 2번 임계점이 정답입니다. 문제 28번. 다음 중 냉동 방법의 종류로 틀린 것은 1. 얼음의 융해 잡열을 이용하는 방법, 융해 잡열. 2. 드라이 아이스의 성화열을 이용하는 방법. 3. 액체 질소의 증발열을 이용하는 방법. 4. 기계의 냉동기의 압축열을 이용하는 방법. 냉동 방법으로 다 똑같은데요. 위에 융해, 성화, 증발, 요 세 가지는 자연 냉동 방법에 해당이 되고, 요 부분은 기계 냉동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 틀린 것보다 종류로 냉동 방법의 종류로 다른 것은 이렇게 써야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4번으로 보이고요. 추가 설명을 더 드리면 얼음의 융해 장열, 드라이 아이스의 성화열, 액체 질소의 증발열, 그 다음에 기한제를 이용하는 방법, 기한제. 요러면 4가지 정도의 자연적인 냉동 방법이고, 기계식은 냉동기 압축열을 이용하지, 제가 압축열을 이용하는 게 아니네요. 기계식 방법은 전기 압축식이 있고, 그 다음에 흡수식이 있고, 전자식이 있고, 이외에 이코노마이저를 쓰는 방법, 이코노마이저를 쓰는 방법을 1, 2, 3 전기 분사 냉동법, 요런 정도로 기계식 방법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냉동기 압축기를 이용하지 않죠. 그래서 틀렸네요. 제가 자연 방법과 기계 방법을 구분해 드렸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를 살펴보면 냉동 방법은 자연적인 방법과 기계적인 방법. 자연적인 방법은 융해 잡열, 프레온 암모니아의 증발 잡열, 고체의 성화 잡열, 기한제,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염화각슘을 이용한 기한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걸 식염이라고 합니다. 자연적인 방법 4가지 설명드렸고, 기계적인 방법은 전기 압축식, 압축열이 아니고 압축식, 2번 흡수식 냉동법, 3번 전자냉동법 혹은 열전냉동법, 펠티의 효과, 4번째는 전기분사냉동법.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 기계식 냉동기에 압축열을 이용한 방법이 아니고 압축식 냉동법입니다. 저도 한번 틀면 틀릴 뻔했네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29번. 저온의 냉장실에서 운전 중 냉각기에 적상, 성해가 생길 경우 이것을 살수로 재상하고 할 때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살수 재상 시의 주의사항입니다. 1. 냉각용 송풍기는 정지 후 살수 재상을 행한다. 당연히 송풍기 정지해야 됩니다. 2. 재상수의 온도는 50에서 60도 정도의 물을 사용한다. 살수 재상이니까 50에서 60도 정도는 온수 재상이고요. 10에서 25도씨 정도의 물을 사용하는 것이 살수 재상이 되겠습니다. 2번이 틀린 답이고요. 3번. 살수하기 전에 정발기로 유입되는 냉맥을 차단한다. 당연히 전자밸브로 차단하고 해야죠. 아니면 정발기가 다시 정발해서 팽창하게 됩니다. 4. 분사노즐은 항상 깨끗이 청소한다. 분사노즐에 이물질이 생기면 재상관, 즉 정발관이 파열될 수도 있습니다. 맞는 대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10에서 25도. 정답 포인트를 살펴보면 살수 재상 시 물의 온도는 10에서 25도 정도로 하겠습니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살수 재상의 물 온도는 10에서 25도 정도입니다. 문제 30번. 압축기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반밀폐형은 고정식이므로 분해가 곤란하다. 반밀폐식은 돼지가다라고도 하고 분해를 해서 수리하려고 만드는 제품입니다. 틀렸습니다. 2. 개방형에는 벨트 구동식과 직결 구동식이 있다. 맞습니다. 벨트 구동도 하고 직결 구동도 합니다. 벨트 구동은 아주 초대형 정도가 될 것이고 직결 구동은 대형 정도가 됩니다. 개방형 자체가 대형에 사용합니다. 3. 밀폐형은 전동기와 압축기가 한 하우징 속에 있다. 밀폐형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밀폐형을 쓸 때는 오일이나 윤활유나 냉매가 전기를 잘 통하지 않는 타입이야 가능합니다. 4. 기통 배열에 따라서 입형, 횡형, 다기통으로 구분된다. 고속 다기통은 세우면 입형, 눕히면 횡형인데 다기통은 고속 다기통에서 사용하고 2, 4, 6, 8, 12, 14기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답 포인트. 반밀평은 볼트로 조립되어서 불의 수리가 가능하다. 이 부분이 압축기고 이 부분이 못한데 밖에 케이스를 씌워서 반밀평으로 만들어 놓은 게 돼지가다. 반밀평 압축기 고속 다기통에 많이 사용합니다. 밀평 압축기는 안쪽에 모터가 달려 있고 모터가 돌아가면서 압축기를 동작하게 됩니다. 소형 가정용 냉장고, 에어컨 등에 사용하는 압축기가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 1번 반밀폐형은 수리 분해가 가능합니다. 문제 31번 전기압축 이론 냉동 사이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기압축 이론 사이클은 1. 압축기의 압축 과정은 단열 과정이다. 맞습니다. 등 엔트로피 과정입니다. 엔트로피는 열량 변화의 절대 온도를 나눈 것이죠. 2. 응축기에서 응축 과정은 등압, 등 엔탈피 과정이다. 등 엔탈피 과정은 아닙니다. 등압 과정이고 잠열 부분에서는 등온 과정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2번이 틀렸네요. 3번 정발기에서 정발 과정은 등압, 등온 과정이다. 맞습니다. 정발기는 거의 습전기 부위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등온 과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4번 팽창 밸브에서 팽창 과정은 교축 과정이다. 맞습니다. 줄 톰슨의 효과이고 등 엔탈피 과정입니다. 열량의 반출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해야 우리가 pH 차트, 몰리에르 선도를 그리고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압력과 엔탈피, 포화 X선, 금포화 전기선, 인계점 두 개의 등압 과정, 압축기는 등 엔트로피 과정, 팽창 밸브는 등 엔탈피 과정, H는 C 이렇게 되죠. 요게 정발기라서 요 온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등압, 등온 과정이 가능하고요. 압축기는 등압 과정은 맞습니다. 응축기는 등압 과정은 맞는데 이 부분에서 등온 변화가 있다 보니까 등온이라고도 표현해도 무리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답 포인트 응축 과정은 열을 방출함으로 엔탈피는 감소합니다. 정답 2번 응축 과정은 등압, 등온 과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 엔탈피는 감소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문제 32번 수산물의 단기 저장을 위한 냉각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수산물을 저장하는 방법 빙온 냉각 있습니다. 염수 냉각 있습니다. 송풍 냉각 있습니다. 침지 냉각은 잘 쓰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론 내용에 잘 없는 내용이고 응용 기술인데 본문 내용에는 없습니다. 정답 포인트 수산물의 단기 저장을 위한 냉각 방법으로는 빙온, 염수, 송풍 냉각이 있고 침지 냉각은 없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3번 냉매가 구비해야 할 조건으로 틀린 것은 1. 인계온도가 높고 응고온도가 낮을 것. 인계점은 높아야 되고 응고되는 온도는 응고온도 낮아야 잘 응축할 수 있죠. 맞습니다. 2. 같은 냉동 능력에 대하여 소요동력이 적을 것. 소요동력도 적어야 되고 냉동 능력도 커야 되고 냉매순환동도 적어야 되고 맞는 말씀입니다. 3번 전기절연성이 낮을 것. 전기절연성은 높아야 됩니다. 특히 흡수식 밀폐식 압축기에서 전기절연성이 낮으면 좋은 감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저온에서도 대기업 이상의 압력으로 증발하고 저온옷에도 잘 증발하려면 대기업 압력에서도 증발해야 할 정도가 되고 상온에서 비교적 저압으로
액화. 액화가 잘 돼야 응축이 되는 거죠. 답은 3번 전기 절연성은 높아야 됩니다. 냉매의 구비 조건을 8가지, 10가지로 저는 내리는데요. 첫 번째는 증발을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액화가 쉬워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응고점은 낮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증발잡열이라고 하면 냉동 효과가 되겠습니다. 커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점도와 표면 장력이 작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전열이 우수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절연내력입니다. 절연내력이 커야 됩니다. 여덟 번째는 인화, 악취, 독성이 작아야 됩니다. 아홉 번째는 누설 발견이 용이해야 됩니다. 열 번째는 윤활유하고 반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이 10가지로 제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전기절연성은 높은 게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냉매 구비 조건 10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정답 포인트, 냉매는 전기절연성이 커야 합니다. 정답은 3번 전기절연성이 낮을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4번. 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열 전도는 물질 내에서 열이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는 열 전도가 일어나지 않는다. 공기 중에 있더라도 물질 내의 열 전도는 일어납니다. 네. 1번이 틀렸네요. 답으로 체크해 놓고요. 2. 열이 온도차에 의해서 이동되는 현상을 열 전달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열 전달률. 3. 고온물체와 저온물체 사이는 복사에 의해서도 열이 전달된다. 열은 전도, 대류, 복사로 다 모두 이동합니다. 4번. 온도가 다른 유체가 고체벽을 사이에 두고 있을 때 온도가 높은 유체에서 온도가 낮은 유체로 열이 이동되는 것을 통가라고 한다. 예. 고체를 사이에 두고 유체가 있으면 열이 이동하는 이걸 우리는 열통가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 공기 중에서도 물질 내에서는 열 전도는 일어난다. 우리가 공기 중에 셀을 한쪽 면을 더 가열하면 전체적으로 가열되는 것을 보죠. 열 전도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공기 중에서도 열 전도는 일어난다. 문제 35번. 이원 냉동 사이클에서 중간 열교환기인 캐스케이드 열교환기의 구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답을 봤더니 응축기하고 정발기를 물어보고 있네요. 이원 냉동기,
고온촉의 압축기와 응축기, 팽창 밸브로 고온 증발기, 냉동기 한 사이클, 그리고 이번에 목적하는 초저온, 즉 마이너스 70도씨가 된다라면 우리는 저온촉 압축기 외 응축기와 팽창 밸브로 팽창하고 저온에서 목적물을 저장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스케이드 응축기는 요 응축기를 가스케이드라고 하는데요. 저단측의 응축기, 저단의 응축기와 고단의 증발기로 이루어져 있네요. 저온측의 응축기와 고온측의 증발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를 살펴보면 캐스케이드 응축기는 이온 냉동 사이클에서 저온측의 응축기와 고온측의 증발기를 열교환시키는 장치를 우리는 캐스케이드 응축기라고 하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6번. 흡수식 냉동의 구성품 중 왕복동 냉동기의 압축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흡수식에서 압축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발생기입니다. 발생기. 흡수기와 발생기,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흡수식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흡수식은 항상 증발기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증발기에 여기에 주기장치로 진공을 빼고 여기에 냉매인 물을 담으면 증발을 하겠죠. 저압이 되니까 저압된 증발기의 수증기를 흡수기로 보냅니다. 여기에는 리튬 브로마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수증기가 들어가겠지요. 들어간 이 액을 우리는 희용액이라고 합니다. 희용액에서 용액 펌프로 발생기로 보내게 됩니다. 발생기로 보내면 발생기는 보일러와 같은 구조로 버너를 떼고 노통 연관식으로 이렇게 노통을 시키고 연도로 보내면 수증기가 증발할 겁니다. 요 아래에 있는 액은 용액이 됩니다. 그래서 요 기계를 우리는 재생기라고 하죠. 재생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발생된 수증기를 이제 응축기로 보내서 수증기를 응축기로 보내고 냉각탑에서 보내온 냉각수로 우리가 응축을 시킵니다. 그래서 응축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제 냉매인 물을 다시 증발기로 넣습니다. 이때의 펌프는 냉매 펌프가 됩니다. 냉매 펌프를 그냥 안 보내고 우리는 스프레이 시켜서 이렇게 뿌리면 증발을 더 잘 할 수 있겠죠. 냉매 일생, 증발기, 흡수기,
용액 펌프, 발생기, 응축기, 냉매 펌프, 증발기로 돌아오는 사이클이 되고요. 아까 만들어졌던 용액은 뜨거워지면 분리하는 거고, 차가워져야 흡수가 유리합니다. 이 용액 펌프는 차갑죠? 냉용액이 되고, 요 용액은 핫 용액이 됩니다. 이 핫 용액은 흡수기 자체가 냉각이 돼야 잘 흡수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열교환을 시켜줍니다. 열교환 시킨 다음에 흡수기로 이렇게 보내주면 이 부분이 열교환기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일중효용 열교환기. 여기서 발생한 기계를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가해를 하면 이중 효용 흡수식 냉동기가 됩니다. 이 냉각탑 위에 있는 냉각탑에서 나온 물은 본래는 가장 우선적으로 이렇게 뽑아야 되겠네요. 흡수기로 먼저 넣어서 흡수기를 식힌 다음에 응축기로 가서 응축 액화해서 들어옵니다. 여기는 냉각수 펌프를 설치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흡수식 냉동기의 사이클인데, 흡수식 냉동기는 흡수식 냉동기만으로는 쓰지 않는다. 왜? 요거를 잘 이용을 하면 난방기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철에는 냉각탑으로 가는 이 배관 라인을 잘라버리고 증발기에 해당되는 여름철에는 냉수 색깔을 좀 다르게 해야 되겠네요. 냉수를 하늘색으로 그리면 여기 만들어진 냉수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펌프를 하면 이 펌프는 냉수 펌프가 되죠. 여름철에는 이렇게 하면 여기서 냉풍이 나오는데, 겨울철에는 보라색으로 요 펌프를 증발기로 들어가는 물량을 지우고 냉각수에서 나오는 요 물을 여기다 밸브 달아야 되겠네. 이건 필요 없고 요렇게 순환을 시켜서 여기를 오픈시키면 응축기에서 만들어진 온수가 요렇게 배관을 연결하면 들어가서 냉수 코일 타고 나오게 됩니다. 요 나온 물을 다시 요 라인 여기를 오픈하고 A 밸브는 잠그는 거예요. 요 A 밸브들은 겨울에는 잠가버리고 B 밸브와 요 밸브 B 밸브를 열면 오픈시키면 실제로 요렇게 돌아가는 라인이 형성이 돼서 여기에 나오는 바람이 온풍이 나옵니다. 흡수식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흡수기는 이중, 효용, 흡수식, 냉온수기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요 발생기로 들어가는 이 연료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가스, LNG, 도시가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기름, 경유나 등유 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냉온수기는 가격이 비싸고 대형입니다. 일반 냉동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보일러도 대용할 수 있는 냉온수기가 됩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게 되겠습니다. 흡수식 냉동기가 나온 김에 모든 부분을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요 발생기와 색깔이 또 헷갈리겠네요. 압축기 역할을 하는 것은 발생기, 흡수기, 용액펌프 요 부분이 압축기가 되는 거고 압축기 부분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응축기, 팽창밸브, 정발기 순으로 냉동기와 대변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를 보면 흡수식 냉동기는 흡수기와 발생기, 전기압축기의 압축기 역할을 하는 장치이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흡수식 냉동기에서 전기압축기의 압축기 역할을 하는 것은 발생기, 흡수기, 열교환기, 용액펌프 등이 있습니다. 문제 37번. 아래 조건을 갖는 순행식 응축기의 전열 면적은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전열 면적 나오는 거 보니까 KF 델타 T가 나올 것 같고요. 단 응축기 입구의 냉매 가스의 엔탈피는 430kJ/kg. 응축기 출구의 냉매액의 엔탈피는 145kJ/kg이다. 이때 냉매 순환량은 150kg/h이다. 응축 온도는 38도, 냉각수 평균 온도는 32도, 응축기 열 관리력은 236도 K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응축 유량부터 먼저 보면 응축 열량부터 먼저 봐야 되겠네요. Q는 냉매 순환량 곱하기 응축 열량 QC라고 표현을 하는 게 빠르겠네요. 자, 그러면 이 값은 냉매 입구 출구 430 빼기 145 냉매 순환량 150 kg이 응축 열량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전열 면적 KA 델타 TM에서 K 값은 236 곱하기 면적 A 곱하기 온도차 델타 TM인데요. 여기서 냉각수 평균 온도를 먼저 구해놔 버렸죠. 산수 평균 온도차로 보고 있으니까 38-32는 6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열 면적 A는 150 곱하기 430 빼기 145 나누기 236 곱하기 6으로 나누면 온도차까지 했죠. 에다가
제가 열량 KA 델타 TM에서 K 값이 와트니까 1와트는 3.6kJ이니까 3.6kJ를 더 정리해주면 되고는 1와트는 3.6kJ이거든요. 요 값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요 부분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누르면 약 8.38 스퀘어미터가 나오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계산식은 직접 여러분이 풀고 계산기 꼭 누르셔야 됩니다. 정답 포인트 응축 능력 QC는 냉매술 안정부 곱하기 응축기 방열량 KA 델타 T M에서 A 값 제가 바로 정리한 것 저는 한번 이렇게 별도로 정리했고 여러분은 요 공식으로 정리해서 계산을 했더니 8.38 스퀘어미터. 가장 중요한 1와트는 3.6kJ/h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8번. 어떤 냉동장치의 계기 압력이 60mHg, 고압이 673kPa이었다면 이때 압축비는 얼마인가? 우리 압축비는 P 프레셔 레이스 PR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미안합니다. 저압분의 고압인데 이때의 압력은 절대 압력으로 구합니다. 그러면 저압이 60mHg네요. 저압은 계측기가 0에서 이렇게 60mHg라는 거죠. 그러면 진공에서부터는 얼마인가? 이렇게 따지면 되겠습니다. 대기압은 760mHg니까 저압은 1 빼기 760에 60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이 싫으면 이렇게 쓸 수도 있죠. 760분의 760-60 이렇게 써도 같은 거다 라고 하고 근데 대기압을 킬로파스칼로 나타내면 101kPa입니다. 이때 고압이 673이니까 673kPa에다가 절대압력이죠. 절대압력인 대기압까지 넣어주면 101까지 넣어주면 이 공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눌러 봤더니 약 8.3이 나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계산기 눌러 보시고요. 정답 포인트 압축비는 저압의 절대압력분의 고압의 절대압력입니다. 저압의 절대압력을 구하는 방법 1-760분의 60 제가 요 것을 760분의 760-60으로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다가 킬로파스칼은 대기압은 101kPa 고압 계기압력 673에다가 101이니까 절대압력을 계산했더니 8.3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9번 압축기 실린더 직경 110mm 행정 80mm 회전수 900rpm 기통수가 4기통인 암모니아 냉동장치의 냉동능력은 얼마인가? 단 냉동능력 R은 C분의 P로 산출하며 여기서 R은
냉동 능력, V는 피톤 토출량, C는 정수로서 8.4이다. 암모니아의 정수는 8.4네요. 직경 행정이 나오는 거 보니까 V는 4분의 파이 D 자승 LNR 60, 4분의 파이 D 자승 LNR 60. 저는 이렇게 외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냉동 능력 R은 C분의 V, C는 8.4이고 V는 4분의 파이니까 여기다가 4를 정리할게요. 파이 D는 110mm 0.11m 11m의 자성 곱하기 L은 행정 80mm 0.08 곱하기 LN이니까 기통수 8기통 곱하기 R 900rpm 900rpm에다가 60 이렇게 계산을 하면 냉동 톤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전체로 계산하면 39.1 RT가 되겠습니다. 냉동기 법정 냉동톤 계산하는 방법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를 살펴보면 R은 C분의 V, 이 V는 4분의 파이 D 자성 LNR 60으로 구했고 상수 C를 써서 39.1을 했네요. 제가 구한 방법하고 틀리지는 않은 방법이고 저는 기통 최적을 먼저 구했습니다. 정답은 1번 39.1이 되겠습니다. 문제 40번 30냉동톤의 브라인 쿨러에서 입구 온도가 마이너스 15도씨일 때 브라인 유량이 매분 0.6 큐빅미터이면 출구 온도는 얼마인가? 단 브라인의 비중은 1.27, 비열은 2.8 kJ/kg, 냉동톤은 13,900 kJ/h이다. 냉동 능력, 증발기 냉동 능력 물어보는데 증발기 냉동 능력은 30 곱하기 13,900 kJ/h 이고 여기서 이 QE는 GC 델타 T로 바로 구할 수 있네요. 여기다가 GC 델타 T에서 TW2 마이너스 TW1 이렇게 브라인이니까 이렇게 써서 TW2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G의 양 0. 매분 0.6이니까 600리터네요. 600리터 곱하기 60 해야 G의 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비중이 1.27 있네요. 1.27까지 해야 중량 곱하기 온도 C 비열 2.8 곱하기 TW2를 구하고 TW1은 마이너스 15도씨네요. 이 값은 플러스 15도로 그냥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요 두 개씩을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30 곱하기 13,900 나누기 600 곱하기 60 곱하기 1.27 곱하기 2.8이 되고 마이너스 15도네요. 요 플러스니까 요 값이 플러스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15도로 이렇게 정리하면
출구 입구 온도가 마이너스 15도 더 떨어져야 되는데 이 값이 넘어가면 나누기 맞고 요 값이 여기서 틀렸습니다.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TWB가 되겠네요. 요게 이 값을 그러면 다시 요 값이니까 TW를 이쪽으로 넘기면 TWB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요 값이 마이너스 값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계산기를 눌러보면 마이너스 18. 약 마이너스 18.3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 값을 정리하는데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왜냐면 정발기에서 마이너스 15도로 들어갔다가 TW2가 더 낮은 온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온도차를 정리하는 게 맞았습니다. 정답 포인트 Q는 GC 델타 T 냉동터는 13 곱하기 13900 0.6 곱하기 1000 한 거는 이게 600이죠. 곱하기 1.27에 60 2.8 하고 마이너스 15의 마이너스 값으로 취해야 마이너스 18.3도씨가 나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